안녕하세요, 모항입니다. 오늘은 2028 신인 드래프트 최상위권 후보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올해 시행하는 드래프트가 아니라 올해 순위와 관련되어 있는 내년에 행한 드래프트이기로 이 점 꼭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8 신인 드래프트 최상위권 후보로 거론된 3명을 이야기해보며 롯데의 앞으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요. 물론 이 선수들은 기록의 고일 성적이 다이기 때문에 드래프트 직전까지 가면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1학년임에도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주며 최대어로 거론됐다는 데에서 일단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벌써부터 최대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 충암고 좌투수 조성준 선수죠. 183cm 87kg의 피지컬을 가진 좌투자타 선수로 투수로서 엄청난 재능을 보였지만 타자로서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줬다 전해지는데요. 하지만 1학년임에도 최고 150을 찍은 좌완이라는 점에서 투수 쪽에서의 잠재력이 최고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리그를 뒤져봐도 좌완 파이어볼로가 적어 여전히 좌완 파이어볼로는 지옥에서라도 데려와야 하는데 이제 고2에 올라가는 겨울 시점에 150을 찍어본 좌완이라는 것은 실링이 어떨지 정말 큰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잠재력을 높게 평가받아 1학년임에도 꽤 많은 경기를 나왔죠. 공의 평가에 비해 삼진이 적으며 무엇보다 볼넷이 삼진보다 많을 정도였기에 성적상으로는 아직은 멀었다고 평가하는 게 맞아 보입니다. 다만 볼넷을 저렇게 많이 내줬음에도 준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건 공을 제대로 쳐낸 타자가 매우 적을 정도로 구위가 그만큼 최고였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1학년이니 경기 운영 능력은 아쉬울 수밖에 없죠. 이제 시간이 지나며 노련함도 생기고 몸에 힘이 붙어 더 공이 빨라지기까지 하며 드래프트 직전까지 부상 없이 순항한다면 최고의 좌완 파이어볼로가 되어있지 않을까 싶네요. 1학년부터 150을 던진 좌투수, 사실 이거 하나로 기대치는 천장을 찍었다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 조성준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를 지켜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한 명 좌완 최대어로 분류되는 선수가 있죠. 바로 대전고 1학년 좌완 한규민 선수인데요. 한규민 선수는 187cm 83kg의 큰 키와 좋은 피지컬을 가지고 1학년에 최고 147까지 던졌던 선수입니다. 미쳐버린 조성준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선수 역시 1학년에 최고 147까지 찍은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좌완 파이어볼로 자원인데요. 뿐만 아니라 이 선수는 1학년임에도 투심, 커브, 체인지업, 슬라이더라는 많은 구종을 구사하며 그 완성도가 나쁘지 않다는 평을 들을 정도로 손에 확실히 감각이 있어 보이는데요. 거기다가 비교적 제구도 준수하며 웬만하면 존에서 승부하려는 공격적인 피칭을 중요시한다고 하며 전체적인 밸런스 면에서는 조성준보다 앞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역시 1학년임에도 많은 경기를 나섰고 확실히 조성준보다는 성적상으로 더 안정적인 투구 내용을 보여줬다 할 수 있겠는데요. 1학년이 거의 150 가까이 던지면서도 볼넷이 적은 편은 아니지만 저 정도 된다는 데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가 됩니다. 만약 조성준이 제구 쪽에서의 결함이 장기적으로 간다면 어쩌면 최대호가 한규민으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만큼 어쩌면 2028 드래프트의 향방은 조성준과 한규민의 성장에 달려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두 선수의 2파전을 지켜보는 게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고2 중 가장 빠른 공을 던지는 좌완 조성준일지 좀 더 완성형에 가까운 한규민일지 남은 1년 반 동안 두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탑3 마지막 선수로는 유신고 우투수 문준혁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문준혁 선수는 184cm 87kg의 피지컬을 가지고 최고 148까지 구속이 나오는 선수인데요. 우한이라도 1학년에 최고 148이면 정말 쉽지 않은 수치이고 무엇보다 이 선수는 이런 빠른 공을 던짐에도 지금까지 살펴본 선수들보다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함께 던지는데 올 시즌 홍민기가 슬라이더로 화제가 됐듯이 문준혁도 슬라이더가 벌써부터 자연 커터성으로 나간다고 하며 1학년임에도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며 정말 잘 갈고 닦는다면 무서운 투수가 될 제목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앞서 살펴본 두 선수보다도 세부 성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확실히 압도적인 삼진 비율과 함께 셋 중 가장 낮은 볼넷 비율을 보여줬으며 그러면서 WHIP가 0.8이 안됩니다. 1학년에 이 정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건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선수라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꾸보는 유신고 우완 투수라는 점에서 더욱더 앞으로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앞서 살펴본 두 좌완 파이어볼러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눈에 띄는 점들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강력한 무기가 될 수도 있는 자연 커터성 슬라이더와 1학년부터 이 정도 성적을 거둘 수 있을 정도의 경기 운영 능력은 남들에게 없는 또 다른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2학년을 올라가는 선수임을 생각하면 이 판도에서 문준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죠. 그렇게 문준혁의 남은 1년 반을 지켜보는 것도 2028 드래프트의 재미 요소가 될 거라 보여집니다.
이제 슬슬 이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양반은 왜 벌써 내년 드래프트 이야기를 하지? 라고 말이죠. 개인적으로 올해 롯데는 가을 야구 진입하는 것이 역시 가을 야구 탈락했던 앞선 몇 년보다도 어려울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올해 용병 투수 둘을 잘 뽑은 걸 제외하면 올해 롯데는 작년 7위 전력에서 보강이 없습니다. 오히려 작년에 7위로 마무리를 했지만 꽤 늦은 시기까지 가을 야구 경쟁을 했던 바람에 시즌 끝까지 갈린 투수들이 많았던 걸 생각하면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가 더 많았다고 할 수 있겠죠. 벌써부터 김강현은 그 여파를 받고 있는 듯하고 정철호는 사생활 이슈까지 있어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최준용, 김원중은 올해 정상적인 일정 소화마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인 투수진에게 안식년이 될 수도 있는 해라는 거죠. 만약 롯데가 명백히 가을을 노리기 힘든 상황이라면 갈렸던 투수 아껴주고 다른 투수들도 안 갈리게 활용하며 전체적인 투수진의 안식년을 잘 치르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4명이 빠지게 돼버릴 상황이니 가을 야구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떨어졌죠. 최근 가장 많이 들리는 이야기는 의외로 저 4명이 빠진다고 팀 전력이 떨어지냐는 거였습니다. 명백히 저는 김세민, 김동혁까지는 몰라도 고승민, 나승엽이 지금 롯데에서 빠진 것은 절대 영향이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있는 선수들로 어떻게 막아볼 수는 있겠다만 늘 구상에는 예정에 없던 부상까지 생각해야 하죠. 저 둘이 빠짐으로써 이제 야수 쪽에 한 명이라도 부상이 나온다면 전력이 굉장히 큰 마이너스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처진 분위기라 생각합니다. 결국 야구는 사람이 하는 것이죠. 단지 저 4명이 빠진 전력이 어떻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사건 이후 팀 분위기가 절대 좋을 수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그 안 좋은 분위기로 시즌을 시작하는데 가을 야구를 늘 가던 팀도 아닌 롯데이기에 여기서 전년보다 더 플러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 4명의 정신 나간 짓을 막을 사람도 없었는데 저 4명이 사고치고 난 이후 분위기를 완벽하게 수습하며 팀을 상위권으로 이끌 인물은 더더욱 없다 생각해서 저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최초로 올해 롯데가 가을 야구를 못 갈 것 같다고 영상에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늘 암울했던 롯데의 스토브리그에도 우리 가을 야구 할 수 있다고 당당히 이야기했지만 저는 올해는 정말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용병의 영향력이 큰 KBO이기에 벌써부터 역대급인 이번 용투 듀오가 잘 터지면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용투들이 포나급으로 잘해줘도 결국 국내 선수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하는데 올해 국내 선수들이 이 분위기에서 과연 이걸 잘 해줄까란 보장도 없으며 아직 용투 듀오들이 미쳤다는 보장도 없죠. 그리고 사실 올해 자체도 문제지만 앞으로가 더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번 겨울 박찬호, 강백호 얘기로 핫했듯이 롯데의 투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컸지만 그룹 사정도 있고 팀에 유동료도 있다고 하며 아예 투자 없이 시즌이 진행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바랬던 그림은 올해 투자 없이 기존 자원으로 가을 야구 가는 걸 보여주고 구단의 투자 의지를 끌어올림과 동시에 유동료 FA까지 끝나는 올 시즌 후 시점에 큰 투자를 받아 팀을 제대로 완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구단 사정에 저조한 몇 년간의 팀 성적이 겹친 이 상황에 이런 대형 사고를 쳐버린 롯데 자이언츠에게 향후 몇 년간은 투자가 없어도 할 말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는 만약 올해 정말 천운으로 가을 야구를 한다 해도 투자를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올해 명백한 전력누수와 분위기로 인해 가을 야구는 최근 몇 년 중 가장 어려운 일이 됐으며 향후 몇 년까지 투자를 받기도 힘들 것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저는 롯데가 리빌딩 버튼을 눌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투자를 못 받게 되는 데에서 차라리 팀 전체의 내실을 다지는 리빌딩이 맞다는 것이죠. 냉정하게 지금 벌써부터 노시안 외치는 팬들 많은데 롯데가 앞으로 FA까지 없다면 정말 가을 야구라도 가는 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간 FA는 없다고 생각해야 하고 그럴 거면 확실한 리빌딩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의 롯데는 정말 내실이 강한 팀이 됐고 그에 맞춰 투자를 받아 FA를 질렀다기보다는 조금 된다 싶으면 FA를 떼우려고 하고 그 FA마저 제대로 못 질러서 결국 FA에 의존하려던 게 무너지고 결국 실패한 FA가 가득한 상황인데 거기서 어떻게든 윈나우 해보려고 윈나우 감독 불러다가 책임 떠넘기고 결국 선수는 갈릴 대로 갈리는데 성적은 아시다시피 아예 안 나오고 있죠. 전 그래서 지금처럼 애매한 윈나우를 반복하기보다는 확실한 몇 년간의 리빌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저는 올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028 드래프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고요. 롯데의 문제는 늘 마지막까지 애매하게 가을 야구 경쟁을 해서 신인급들에게 여유롭게 기회를 줄 수도 없었으며 결국 애매한 하위권으로 시즌을 마감해서 신인조차 최고로 좋은 선수들로 뽑지도 못했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지금처럼 팀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가 된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 투자 안 해줬다고 욕했던 건 윈나우 감독 김태형을 데려와 놓고 투자를 안 하는 모순적인 프런트의 기조에 욕을 했던 거지. 롯데가 어거지로 윈나우 뽑으려 했던 거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성적 버리고 매년 리빌딩 한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납득되고 팬으로서 지켜봐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이 돌아오는 2028 드래프트라 생각하고요. 물론 드래프트 간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특히 올해 열리는 2027 드래프트가 최근 몇 년간 탑3가 다 모여있다 할 정도로 정말 팜이 좋다는 이야기가 돌죠. 결국 이렇게 리빌딩하게 될 것이었으면 차라리 올해 드래프트가 시작이었으면 어땠을까 싶긴 하지만 이는 이미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2028 드래프트라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 전면 드래프트 시행 후 전체 1, 2번과 롯데가 1라운드에 지명한 선수들의 WAR입니다. 드래프트의 차이는 매년 나지만 전면 드래프트 시행 이후에 결국 전체 1, 2번이라는 최상위권 순번의 선수를 먹으면 가까운 시일 내로 결과를 내주면서 팀의 미래에 대한 핵심 자원으로 쓸 수 있다는 걸 봤습니다. 황준서, 정현우가 아직 좀 아쉬운 모습이긴 하지만 확실히 앞으로에 대한 잠재력은 보여준 선수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 올해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선수들이었죠. 그에 비해 똑같은 하위권이었음에도 타 팀에 비해 신인들로 전혀 결과를 못 내고 있고 저 선수들에 비해 앞으로에 대한 기대치 역시 확실히 보여준 게 적은 롯데죠. 물론 신인들은 시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요. 결국 아무리 지명 순번은 의미 없다고 하지만 각 드래프트의 전체 1, 2번은 어떻게든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롯데의 최상위권 지명자가 김진욱인데 이게 전면 드래프트가 아니었다는 걸 생각하면 아무리 신인 못 키우기로 소문난 롯데라도 전면 드래프트 최상위권 지명에 성공한다면 그 덕을 분명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 시즌 투수들을 쉬게 해주면서 다양한 방면에서의 선수 기용을 중심으로 가며 본격적인 리빌딩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일단 시작으로 2028 드래프트에서 최상위권 픽을 한번 노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건 정말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니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존중하며 이쁘게 댓글 달아주시며 건강하게 이야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8 드래프트와 롯데의 리빌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머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